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선정됐지만 정작 제주도가 이 산정액을 심사 자료로 쓰다 보니 지급 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인 가족 건강보험료로 한 달에 15만 원을 내고 있는 A씨. 신청 기준 16만 원보다 낮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심사 결과 탈락했습니다. 제주도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아닌 산정액을 심사 자료로 활용하다 보니 군에 입대한 아들의 보험료까지 합산돼 지급 기준을 넘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회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개인 기업체도 아니고 이제 주민센터 직원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믿어서 나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케이스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건강보험료 산정액은 각종 경감 사유를 반영하기 전 단계에 산출한 금액으로 통상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의 경우 부가보험료는 산정액의 50%가량 낮아지고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거나 일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전체 보험료 납부 대상 가운데 산정보험료에서 할인을 받는 대상은 20%에 이릅니다. 거기에 개인마다 이제 그 세대마다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어떤 부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경감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부가보험료까지 내려오게 된 건데. 제주도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단시간에 준비하려다 보니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부과액 자료를 새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데이터를 저희가 이양 받을 때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었는데 가능할 거다 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드리긴 어렵고 저희가 좀 더 접촉을 해보고 가능하면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시스템 속에서. 제주도는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탈락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해 재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적정 병상수 조정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370개에서 65개 병상으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교 병원 병상을 110개에서 65개 병상으로 줄여 운영하고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260개 병상은 일반 환자 병상으로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연휴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기존 병상 수를 유지할 방침이었지만 일반 환자 병실 부족과 손실보상금 보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송악산 뉴 오션타운 개발 사업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부동이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경관 훼손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2015년 1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 환경정책과가 사업 승인부서로 보낸 KEI 검토 의견서입니다.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핵심 내용은 빠졌고 문서 작성도 공무원이 아닌 사업자 측 용역업체가 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업자가 검토 의견서 작성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KEI의 검토 보고서를 각색한다든지 이 한글 파일 문서 내용만 보면 평가기술단 즉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심부름만 해버린 환경정책과다. 보완이 됐던 어떤 상이 됐든 간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사업자와 협의해가지고 그 보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 나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KEI의 검토 의견서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질책도 쏟아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도 아셔야 될 것이고 또 사업자들도 그 투명한 공개 속에서 혹시 저감 방안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면 가장 처음부터 이 신뢰 원칙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 보시면 회의록은 기본이에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회의가 개최가 되면 회의 내용에 대한 회의록
그럼 기본 아닙니까? 원희룡 지사가 이미 도정 질문을 통해 사업 반대 입장을 밝혀놓고는 도의회 심의를 요청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냥 얼씨구나 좋고 밀고 나가고 반대가 되면 이 도의회 때문에 안 됐다고 하고 좀 이게 행정이 정말 책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안건 자체도 심의하는 게 상당히 무의미하고 바로 철회를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3시간이 넘는 심사 끝에 전문기관 검토 의견 누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동의 의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건 2002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은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거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 누락과 사업자 측의 개입 의혹에 대해 환경단체가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 환경운동연합은 7건의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평가서에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이 누락됐고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 검토 의견은 사업자 측 용역업체가 작성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불공정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며 감사위에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3수 만에 넘었습니다. 도의원들은 주민 수용성 문제를 집중 제기해놓고 행정부지사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에 가결로 입장을 바꿨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원들은 제주도와 사업자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미 2차례나 주민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대정해상풍력 발전 지구지정 동의안을 보류했지만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집행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쨌든 이제 적극적인 어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대정읍이 지역구인 양병우 의원은 강정 해군기지 사태를 연상케 할 만큼 찬반 갈등이 심각하다며 동의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반대 의견과 시위 확산으로 해서 마치 강정 해군기지 갈등을 연상케 하는 듯한 의결 보류나 부결 쪽으로 흐르던 분위기는 1시간 넘게 정의한 뒤 달라졌습니다. 급하게 의회로 달려온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주민 수용성 문제를 책임지겠으며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주지 않겠다며 설득한 겁니다. 반대에 대한 거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 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주민 수용성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건 넘는 이상으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농수축 경제위원회는 갈등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 등 3가지 부대 조건을 달고 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오늘 본회의만 통과하면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본격 추진됩니다. 의회가 주민 수용성 문제를 집행부로 떠넘겼지만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높아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주민 청구로 발의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청구인과 제주도가 지원 대상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뒤 합의안을 도출하라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시켰습니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가 구저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출자하자는 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제주도 내 한 농협이 노동조합을 만든 직원들을 다른 지역 농협으로 무더기로 발령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농협 규정은 물론 노동법도 무시한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농협의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은 지난해 8월. 2달 뒤 팀장이었던 노조위원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팀원으로 강등됐고 마트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던 노조원은 엉뚱하게도 주유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던 조합장은 지난달
또다시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노조위원장 등 4명을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고산과 환경, 김영농협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30년 넘게 근무했던 한 직장을 노조를 가입했던 이유로 또 정년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가서 보내는 자체가 아주 이게 상식적으로 어긋나지 않느냐. 노조원들은 인사교류를 할 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농협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금지한 근로기준법과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금지한 노동조합법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농축협 노동자는 조합장 갑질이 대상도 노예도 아니다. 농축협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조합장이 사유물은 절대 아니다. 조합장이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해당 조합장은 정상적인 인사교류였다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의를 사전에 받지 그러셨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한 겁니다. 그 규정이 있는 거를 모르셨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한 거죠. 노조원들은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농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에도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일선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판로가 막혔던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이 학생들의 가정으로 손수 배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도 늘리고 식자재 신뢰도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사는 전남의 한 가정집. 주부 차영숙 씨는 요즘 식사 챙기기가 가장 힘듭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으며 집에 머물다 보니 끼니 때마다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하고 반찬도 고민입니다.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저희가 점심까지 챙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또 같은 식자재로 맨날 하는 것도 엄마로서 많은 고민이 돼요. 전남의 2,500여 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매달 900톤가량. 학교 개학이 늦춰지고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신선도가 중요한 농산물 판로가 막혀버렸습니다. 농가에서 판로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작물은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작물이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나 저제나 미뤄지는 개학에 전라남도가 묘책을 내놨습니다. 학교 급식에 쓰일 무, 양파, 대파, 버섯 등 신선 식재료를 비롯해 잡곡과 유기농 쌀까지 친환경 농산물로 선물 꾸러미를 만든 겁니다. 질 좋은 식자재를 학교 식당이 아닌 가정에서 맛보도록 전남 26만 1,000여 명의 유치원생, 초중 고교생 집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녀들이 먹고 있는 식재료가 무엇인지 이렇게 궁금했었는데요. 이번에 집에서 그 친환경 식재료, 품질 좋고 맛있는 그런 식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학생과 학부모, 농민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덜어낸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전남에서 시작돼 경남과 전북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봄이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더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데요. 현재 제주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건조특보가 확대된 건데요. 모레까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크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따뜻하겠지만 아침 출근길엔 공기가 꽤 차갑다고 느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올라서 이번 연휴 기간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12도, 서부가 10도, 동부가 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는 19도, 서부는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 1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제주시 1도 1동의 게스트하우스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주택 20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휴업 상태였으며 건물에 사는 주민 6명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3층 외국인 숙소에서 중국인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황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던 황 씨는 지난해 6월 제주 농어업인 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장에 들어가 사회를 보려고 준비 중인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금 연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을 대체할 장소로 제주를 선택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 24일부터 4일 동안 관광객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여행 대체지로 적절하다는 답변이 56%로 가장 많았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관광 편의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제주 여행에서 선호하는 활동으로는 식도락과 자연경관 감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제주 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제주 지역 30군데 골프장 이용객은 35만 8천 명으로 지난해 1분기 37만 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골프장 업계에서는 올해 골프장 개별 소비세 인하와 함께 코로나 여파로 동남아 등 해외 골프 여행지 대신 제주를 택한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